기납법 지금 마지막 알겠다고 단계입니다. 하신 거죠? 자, 수학 기납 정의를 보도록 하면은 일반적으로 수열 AN을 첫째 항을 받고 그 다음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몇 개의 항과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 수열을 정의 내리는 것을 기납적 정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수열에서의 기납적 정의를 보면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서의 기납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도록 하시면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등차 수열을 기납적 정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등차 수열을 처음 배울 때는 이걸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배웠겠지만, 지금 여기 단원까지 넘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뺀 것이 D다 또는 일정하다 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공차는 일정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구나 라고 이 녀석을 보고, 아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 항이 이전 항에 곱하기 r을 한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다음 항과 이전 항의 비가 r로 일정하다 라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 녀석을 이제 등차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안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얘는 나와요. 자, 왜냐면은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이게 그냥 누가 봐도 등차나 등비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난이도가 높지가 않고요. 어차피 등차 등비로 푸니까.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한 게 수열이라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수열이다라고 하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등차는 수열의 일부분이고 등비도 수열의 일부분이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여기 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부분에서 출제가 되겠죠. 어쨌든 너네가 수열이라고 하는 건 배웠기 때문에 등차나 등비가 아니어도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옛날에는 이 첫 번째 관계식을 보고 뭐라고 불렀었냐면 옛날 이름으로는 개차수열이다라고 불렀어요. 개차수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근데 개차수열이라는 이름은 자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개차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열이냐면 1, 2, 4, 7, 11, 15, 16이겠네요. 16.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이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숫자가 예상이 가능한가요? 다음 숫자가 뭘까요? 수열은 항상 그 다음 숫자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숫자가 뭘까요? 모르냐? 너무 슬프다 이거 모르면. 그쵸, 22가 되겠죠.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더해지는 숫자가 어떤 규칙을 갖죠. 지금은 내가 너무 쉽게 1, 2, 3, 4, 5, 6으로 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무언가를 더해주긴 하는데, 그 더해지는 것이 어떤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진 숫자일 때 이 녀석을 fn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 다음 항은 이전 항에 어떤 규칙을 가진 숫자 fn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개차수열에 대한 표현이고요. 나는 이제 개차수열이라고 부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가끔 부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개차수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는 공식으로도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식을 적어줄 겁니다. 일반항을 찾는 공식이 있어요. A에는 너네가 이제 FN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자, 요거 적어두시고, 여기 이제 개차수열을 받았을 때 그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왜 많이 없냐면, 그러니까 저거만 쓰면 너무나 금방 뚝딱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냐면 수열 문제를 그냥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n자리에 1부터 넣어가면서 풀게 만드는 것이 유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너네가 이 공식을 외웠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 낼 때에는 너희들한테 일반항을 찾은 다음 예전 시험 문제는 일반항을 찾은 다음 뭐 A 517번째 항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이 순서로 갔는데 지금은 일반항을 찾지 않고 적당하게 가까운 숫자 정말 많이 가봐야 A8 정도 숫자를 찾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A8을 찾기 위해서 이 n자리에다 8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8, 여기가 7을 만들어가지고 요 시그마를 푸는 것보다 차라리 n자리에 1부터 2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7까지 집어넣으면 여기 n 플러스 1이니까 A8이 되거든요. 그래서 7까지 집어넣어서 A8을 찾는 게 더 빨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근데 혹시나 너네 학교 선생님이 옛날 스타일대로 뭐 100번째 항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숫자 넣어서 풀지 마시고 이 공식으로 풀면은 풀리기 때문에 공식은 적어준 거고요.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 법은 n자리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네가 문제에서 묻는 숫자까지 계속 대입을 해서 그 식을 계속 찾아주는 게 사실 실제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라는 거죠. 요즘도 아니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수열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 규칙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n자리에 1부터 대입을 한 다음에 모두 더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n 플러스 1이 그 전항에 fn을 곱하잖아요. 여기는 fn을 더하고 있고요. 얘는 fn을 곱하고 있습니다. 얘는 n자리에 1부터 대입해서 모두 곱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빈칸 채우기 아니면 또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빈칸 채우기로 출제가 될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만약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긴장하셔야 되고 방정식 나오게 되면 좀 더 쉽게 문제가 풀리니까 요거는 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수학적 기납법을 푸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순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문제를 냅니다. 증명하라.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그 단계도 두 단계밖에 안 돼요. 처음에 이제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n에다가 모든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항이 성립하는 거 A1이 성립하는 거를 이게 참이다. A1이 참이라는 걸 보이고 AN이 참이면 AN 플러스 1도 참이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되는데 첫째 항이 참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참이면 둘째 항도 참이다. 둘째 항이 참이면 셋째 항도 참이다. 셋째 항이 참이면 넷째 항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이 참인 걸 보이고 k번째 항이 참인 걸 보이고 k 플러스 1번째 항이 참인 걸 보이면 돼요. 알겠죠? 요거 문제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1119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수열 AN이 첫째 항이 100이다라고 돼 있고,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여기서 3을 이항시키면 AN 플러스 1이 AN 빼기 3이다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항이 이전 항에서 3씩 뺀 것이다가 돼요. 다음 항이 이전 항에서 3씩 뺀 것이다.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죠. 첫째 항은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항은 A 플러스 n-1D잖아요. 뭐 일반항을 만드셔도 되고 직접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AK를 바로 찾아도 돼요. AK는 첫째 항 100 플러스 여기에 K-1 들어가고
D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갑니다. 이게 K번째 항이고요. K번째 항이 13이 되는 그 K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103이 13인. 그러면 3K가 90 마이너스 90 아니네 플러스 90이네. 3K가 90인. 그러면 K는 30번째 항이구나 해서 3번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뭐 쉽죠? 지금 보다시피 이 등차 수열의 비납 특성이 너무 쉬워서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지 여기에서 막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면은 첫째 항이 2고 자 요거 보시면 여기도 또 헷갈리게 만들려고 n 플러스 1 자리에다가 2를 넣었는데 이거 n 플러스 1은으로 정리해주면 2분의 1 an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다음 항은 이전 항에 2분의 1씩을 곱한 것이다. 이걸 뜻해요. 다음 항은 이전 항에 2분의 1씩을 곱한 것이다.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설명할 때 등차 수열이란 단어, 등비 수열이란 단어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다 사용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 문제가 내가 등비 수열임을 밝힌 거지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에다가 되고 이렇게 그랬을 때 A100은 2의 K분의 1제곱이다. 그러면 A100을 구해보면 2 곱하기 2분의 1의 99제곱이 되고 2랑 2분의 1 하나씩 약분해주면 2의 98제곱분의 1다가 되니까 K 값은 98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뭐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어려워지는 거는 1127번 정도. 자 얘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요즘식의 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술형에다가 사용하는 풀이.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알려준 그 개차 수열의 그 공식을 한 번에 뿅 해가지고 써버리면은 서술형에서 감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알려준 거는 바로 어쨌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개차 수열의 저기가 공식이 나오거든요. 공식 사용한 거 먼저 가보지 뭐. 자 공식 사용한 걸 한번 해봅시다. 얘가 요런 꼴인 걸 확인해야 돼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에 관련된 함수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n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아 이거 fn이 3n인 개차수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치가 채졌으면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냐면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보면 첫째 항은 1이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에 3k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3k. 근데 이게 이제 an이야. 근데 A11을 구하래. 그러면 A11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겠지. 그죠? N자리에 11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보면은 1 플러스 3 곱하기 너네가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죠? 10 곱하기 11 이렇게 들어가고요. 약분하면 이제 5가 생기고 그럼 이게 165니까 166 이렇게.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이제 공식을 이용한 풀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 트렌드들을 한번 풀어보면은 선생님이 뭐라 했으냐면 요즘 트렌드는 n자리에다가 1부터 계속 늘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형 3번은 더하기 fn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곱하기 fn이잖아요. 더하기 fn은 모든 식을 더해서 푼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n에 n자리에 1을 대입합니다.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a2는 a1 플러스 3 곱하기 1이 돼요. 자, n자리에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a3은 a2 플러스 3 곱하기 2가 됩니다. 내가 3 곱하기 1이 3이고 3 곱하기 2가 6인 걸 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니죠. 규칙 파악하려고 계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n자리에 3 넣어보면은 a4는 a3 플러스 3 곱하기 3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대강 규칙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n자리에 10을 넣을 거야. n자리에 10을 넣어야 왼쪽에 여기 10이 들어가면 a11은 이렇게 되거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11이니까.
A11은 그러면 A10 플러스 3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지. 규칙에 의해서라면. 그리고 모든 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걸 다 더합니다. 다. 그러면 좌변에서는 A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1까지 있고 우변에서는 A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까지 있는데 그거 이항시키면 좌변에 있는 A2랑 우변에 있는 A2가 지워져요. 좌변에 있는 A3과 우변에 A3도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A10까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좌변에 뭐만 남냐면은 이항을 다 시키고 나면 A11만 남고 우변은 A1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을 내가 3으로 묶을 건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얘가 A1이 이제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A1 자리에 1 적고요. 더하기 3 곱하기 이만큼을 시그마로 K는 1부터 10까지 K라고 하면 그러면 요 풀이를 거쳐서 나온 게 어디야? 요거야.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공식을 쓰면은 저만큼이 아껴져요. 저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아껴지기 때문에 공식을 알려준 거긴 한데 서술형에선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 니네가 이걸 하는지.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생기고 정답은 166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an 곱하기 fn 꼴이에요. 이거는 모든 식을 곱해서 푼다 라고 했습니다. 곱해서 푼다. 그래서 자,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곱하기 an인데 자, n자리에 1부터 대입합니다. 그러면 a2는 3의 1제곱 곱하기 a1 n자리에 2를 대입을 해주면 a3은 3의 2제곱 곱하기 a2 그 다음에 n자리에 3을 대입해주면 a4는 3의 3제곱 곱하기 a3 그럼 이제 대강 규칙이 보이잖아. 그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A10이니까 A10 그래서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이니까 n자리에는 9까지 대입합니다. 그러면 A10은 3의 9제곱 곱하기 A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란히 쓴 이 식을 모두 곱합니다. 자,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곱하면은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A10 생기고 우변에도 여기 뒤에 문자부터 적으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땡땡땡 A8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왜 8이냐? 9인데 A9 이렇게 생기고 그 뒤에 이제 숫자의 곱이 생기는데 다 곱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 양변에 있는 A2가 나눠주면 약분돼서 사라져요. A3도 사라지고요. A4도 사라지고요. A9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서 지울 거야. 이렇게. 얘들이 사라지지 하고 이렇게 지울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좌변에 뭐만 남냐면은 A10만 남고요. 우변에는 문자는 A1만 남고 숫자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3의 9제곱이 남는데 자 첫째 항은 3이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지금 지수가 다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3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9제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부터 9까지의 합을 너네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해가지고 45라고 구해도 되고 아니면 1부터 9까지 정도는 45라고 외워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외워놓으면 좋아요. 1부터 10까지는 55, 1부터 9까지는 45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3의 45제곱인데 앞에 3이 하나 있으니까 3의 46제곱이 A10제곱이다가 되는데 그거를 여기 진수 위치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3의 46제곱 요거 앞으로 내려올 거고 3의 3은 1이니까 그래서 46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더하기 fn꼴은 1부터 넣어서 다 더한다. 곱하기 fn꼴은 1부터 넣어서 다 곱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풀려요. 노력이 있으면 노력. 자, 그 다음에 하품? 서서 들어. 어? 진짜 안 들리는데 하품 왜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수열의 기하수 정리. 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그냥 극히 일부일 뿐이야. 함수에서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가 극히 일부였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수열의 기하수 정의가 많이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은 얘는 이제 am 플러스 1은 p 곱하기 am 플러스 q 꼴이다 라고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많이 할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an 앞에도 개수가 있고 an 뒤에도 상수가 더해지고 있는 꼴의 수열이죠. 그러니까 그 전 항에 며칠 곱하고 며칠 더해라, 다음 항은 그 전 항에 며칠 곱한 다음 며칠 더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곱한 다음에 어떤 숫자를 더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등차라고도 할 수 없고 등비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푸는 방법은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걸 적어 놓으세요. am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p 곱하기 am 플러스 알파로 풉니다. 요 식을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문제든 간에 여기에다가 다 대입해서 풀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요 꼴의 문제는 p 곱하기 am 플러스 q 꼴의 문제는 다 여기다 넣어서 풉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자, am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지금 얘는 p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am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치환을 합니다. 치환. 자,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방법은 이거 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멀리 있는 항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객관식일 경우에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전교육과정식으로도 풀어주고 현교육과정식으로도 풀어줄 건데 현교육과정식이 더 쉽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 A6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알겠죠? 근데 내가 그래도 전교육과정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 내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술 마시고 만들어가지고 6을 만든다는 게 66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크면 전교육과정으로 푸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이제 am 플러스 알파, 아이고 치환하기 전에 먼저 알파가 뭔지 찾아야겠네요. 자, 이거 전개합니다.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 마이너스 3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4알파가 되는데 이때 얘랑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죠.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알파가 2여야 돼.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나와서 그 알파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의 an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치환합니다. am 마이너스 2분의 1을 bn이라고 치환해요. 그러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bn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저 위에 있는 식들이 치환이 돼서 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bn 이렇게 나옵니다. 수열 문제가 쉬워졌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옛날에 너네 전교육 과정에서는 저렇게 가까운 거 안 물어보고 굉장히 멀리 있는 거 물어봤어요. 막 60번째, 600번째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풀었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렵죠? 현교육 과정으로 풀었으면 아마 벌써 풀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좀 어려운 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비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첫째 항 비수열의 첫째 항 B1은 그러면은 A1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첫째 항은 2분의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들면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수열이기 때문에 B수열의 일반항 AN 자리에 BN 자리에 AM-2분의 1을 집어넣으면 AM-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니까 AN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요건 서술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A6이기 때문에
A6은 이렇게 풀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n자리 6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5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3의 5제곱이 9, 9, 81, 273. 273이니까 마이너스 272분의 272다가 되고, 요거 계산해주면은 아 틀렸어. 아 마이너스 121이라는데 아이씨, 그러면 여기가 4라는 거잖아. 그치? 어? 여기가 2, 4, 2가 되나요? 그죠? 2, 4, 3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1이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전교육 과정입니다. 여기 이게.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근데 요렇게 넣어가지고 푸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시고, 요즘에는 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열을 풀게 만드는 게 트렌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제 풀이로는 어떻게 푸느냐. 이게 6이라고 하는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냥 n자리에다가 계속 넣어. n자리에다 1 넣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식이 n자리에 1 넣잖아. a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1 플러스 2인데 a1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n자리에 2를 넣으면 a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2 플러스 2인데 a가 우리가 위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와. n자리에 3을 넣으면 a4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3 플러스 2인데 a3 5라고 찾았으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인가가 나와. n자리에다 4 집어넣으면 a5가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4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3 집어넣으면 39 더하기 2니까 41이다가 나오고 n자리에 5 집어넣으면 a6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5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41 넣으면 마이너스 1, 2, 3 나오고 거기에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2, 1이 나와.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번째 항을 찾아내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너무 길게 주진 않아요. 엄청 길게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줄 거면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길게 주는 것에 대한 멀리 있는 항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멀리 있는 걸 찾으라고 할 때에는 보통 이게 규칙을 가져요. 규칙. 한 4개 내지 6개 정도를 묶어서 규칙을 가지게 냅니다. 그렇게 내는 게 바로 여기 1139번이 그렇죠. 1139번은 100번째 항을 물어봤습니다. 100번째 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 이 녀석이 어떤 규칙을 갖는 거를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넣어볼게요. 자,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a1이 5니까 4입니다.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1이다가 돼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n 2제곱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4 들어가면 5가 되고요. n자리에 또 3이 들어가면은 a4는 a3 플러스 이번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5가 들어가면 4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 이게 두 개씩 묶어가지고 4, 5, 4, 5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묻는 A100은 짝수번째 항이고요. 지금 보면은 짝수번째 항들은 모두 다 4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A100도 4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멀리 있는 것도 풀 수 있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걸 풀으라고 할 때는 이런 규칙 찾기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A 첫째 항은 이제 3이고 SN은 이것이다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이제 A100, 100번째 항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n자리에다가 이제 1은 솔직히 뭐 늘 이유가 없죠.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은 S1은 4 곱하기 A1 마이너스 9가 되는데 S1이 A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A1이 3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 줬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S2는 4 곱하기 A2 마이너스 9다가 되는데, 이때 S2가 첫째 항과 둘째 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A2 이렇게 됩니다. A1 더하기 A2는 4 곱하기 A2 마이너스 9. 근데 우리가 A1을 3이라고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주면, 그러면 3A2는 12다가 돼서 A2는 4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어디 보자. S3은 4 곱하기 A3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고요. S3은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A3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왜? 어디 이상해? 이제 A1이 3이고 A2가 4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가 4 집어넣고 그럼 7 되죠. 7. 그러면은 3 곱하기 A3이 7 더하기 19 16이다. 그러면은 A3은 3분의 16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규칙이 보이나요?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곱하기 3분의 4,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곱하기 3분의 4씩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AN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수열이죠. 문제에서 A 100 구하라 그랬는데 3 곱하기 3의 99제곱분의 4의 99제곱이 되고, 그러면 3의 98제곱분의 4의 99제곱이다가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넣다 보면 다 풀려요. 넣다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들에 의해서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a3은 7이다. 이때 a6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네요. 자, 볼게요.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에 선을 하나 그으면 그 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면의 개수를 A1이라고 하겠대요. 선을 하나 그었으니까. 그럼 A1은 2네요. 그치? 자, 선을 두 개 그으면 이 두 개의 평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평면이 나눠지는 개수를 A2라고 하겠대요. A2는 4죠. 선을 세 개를 그으면 이 세 개의 평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 면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돼서 A3은 7인데 요거 확인했죠? A3은 7이다. 하나만 더 그어볼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면에다가 선 긋는 문제는요, 내가 긋는 선이 여기에 있는 직선 3개를 다 지나야 돼요. 그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1개가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갈 때 A6을 구하래요. 가깝네. A6이면 가깝네.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 하나 더 그을 생각하면은 다섯 번째 선 긋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네가 긋는 선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모든 직선들이랑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선 긋는 건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럼 될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넌 그어서 풀든지.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규칙을 찾을 거예요.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잖아. 그쵸? 그러면 더하기 5겠죠? 그럼 얘는 16. 뭐가? A5가. 그 다음은 더하기 6이겠네? 그럼 22. A6이.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잖아? 언니? 그래서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어느 수족관에서는 매주 수질 관리를 위해서 어항에 들어있는 물의 5분의 1을 빼고 남아있는 양의 5분의 1만큼의 물을 새로 채워 넣는다. 이번 주에 어항의 물이 5분의 2, 아니 25리터일 때 10주 후에 어항의 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문제 이해되니?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숫자 넣어가지고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첫째 주에 여기서 얼마를 빼겠다는 거야? 5분의 1을 빼겠다는 건 몇 리터 빼겠다는 거예요? 20리터 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몇 리터가 되냐면 80리터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엔 물을 넣겠다는 거야. 근데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 무슨 얘기냐? 80리터의 5분의 1만큼을 넣겠다는 거예요. 80리터의 5분의 1만큼이면은 몇 리터 넣겠다는 거냐? 16리터를 넣겠다 이거예요. 16리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몇 리터가 되냐면은 96리터가 최종적으로 됩니다.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1주. 근데 이거를 10주 동안 하겠대요. 10주 동안.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는 이해를 해봤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항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시작할 때를 AN이라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끝날 때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항이니까. 이게 다음 주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를 빼는 거냐면 5분의 1 AN을 빼는 거예요. 5분의 1 AN을 빼면 남아있는 건 5분의 4 AN이 남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겠다는 거냐? 5분의 4 AN의 5분의 1만큼. 그러니까 25분의 4 AN을 추가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A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5분의 4 AN에 25분의 4 AN을 더한 것만큼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통분해주면 왜? 5분의 1만큼 집어넣겠다잖아. 이거의 5분의 1만큼. 그러니까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25분의 4니까 25분의 4 AN만큼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알겠어? 통분해 계산해주면은 25분의 24 AN이 됩니다. 자, AN 플러스 1은 25분의 24 AN이다. 그러니까 AN은 등비수열이구나.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첫째 항이 25, 첫째 항은 25만큼 들어있었대. 그 다음에 공비가 25분의 24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일반항 AN이 25 곱하기 25분의 24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왜? 뭐가 불만이야? 왜 등비수열이래요? 이 네모친 것만 봐봐. 네모친 것만. AN 플러스 1은 25분의 24 AN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첫째 항이 여기 나왔어. 미안. 첫째 항이 25 곱하기 25분의 24네요. 1주 차가 첫째 항이니까 한 번 곱한 거. 오, 예리했어. 예리했어. 이거 와, 예리했어. 그럼 여기 첫째 항이고 여기에 25분의 24에 n-1제곱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일반항이겠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항은 25 곱하기 25분의 24의 n제곱이 일반항일 거고 10주가 지나야 되니까 A10 구하라는 거네. A10. A10은 25 곱하기 25의 10제곱분의 24의 10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약분 때리면 25의 9제곱이 되고 25의 9제곱은 5의 18제곱이 됩니다. 자, 분모는 5의 18제곱. 됐죠? 분모는 5의 18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24의 10제곱인데 이 24의 10제곱을 A의 B제곱꼴로 표현을 했을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24의 소인수분해하라는 게 아니야. 24의 10제곱은 24의 10제곱은 576의 5제곱과 같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숫자에 또 뭐 2제곱과 같겠지. 근데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단항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은 그냥 24와 11대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34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소인수분해하라는 게 아니라고. 소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의 몇 제곱꼴로 만들었을 때 밑과 지수에 있는 걸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시끄럽다고. 자, 수학적 대답법 봅니다.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 명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항이 참이래요. n번째 항이 참이면 이 숫자의 2의 배수 번째 항도 참이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 항이 참이면 이거 세 번째 거가 n이 들어갔을 때가 참이면 그러면은 A6도 참인 거고 A12도 참인 거고 뭐 이렇단 얘기예요. 그죠? 2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들어갔을 때도 참이래. 그러면 우리가 1 들어갔을 때가 참이다라고 받았으니까 1한테 이것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항들은 다 참이겠다. 맞아요? 이것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항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P 속에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가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42는 6 곱하기 7이니까 7 때문에 안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5 곱하기 9니까 5 때문에 안 되고, 6 곱하기 11이니까 11 때문에 안 되고, 108, 이 녀석이 소인수분해 하면은 2와 3으로만 되죠.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모르겠는데요. 어? 모르겠는데요. 요거 이해됐어요? 네. 108 소인수분해 해. 소인수분해 있어요. 할 줄 몰라? 그냥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지. 내가 지금 여기 다 해봤잖아. 아, 아니 나도 하는데 왜 네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알겠지? 여기 5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안 되고. 알겠죠? 그렇게 풀어야 되면 객관식 문제밖에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쓰면서 말로 한 설명을 글씨로 적으면 주관식도 되죠. 아, 근데 그렇게? 이거를 주관식으로 굳이 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참이 되는 P 세모라고 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작은 순서대로 했을 때 10번째 세모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작은 순서대로 10번째 숫자를 찾아야 되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정리 이제 등식의 증명 들어갑니다. 여기 뭐 집중 공략 이렇게 써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빈칸 채우기로 나오거나 1060번처럼 1160번처럼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식을 받더라도 푸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약간 헷갈린 문제 아니에요? 17번인가? 뭐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출제율도 높은데 정답률도 높은 문제예요. 니네 이거 틀려오면 내가 손가락 분질릴 거야. 저 이번에 17번 이런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고요. 자, 알았어요. 볼게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귀납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니들 네. 칠판 봐야지. 네.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인대. 근데 여기 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2의 n-1제곱까지 더한 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를 증명하는 건데 n이 1일 때면은 첫째 항까지만 더하는 거기 때문에 좌변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K번째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왼쪽은 뭐가 되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얘가 이제 K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니까 2의 K-1제곱은 우변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데 자,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알겠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와. K번째, n이 K번째 참이라고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번째 참이 되는 걸 보일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자,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이면 좌변은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거니까
좌변이 뭐가 되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의 k-1번째 항 지나가서 2의 k번째 항까지 더하겠지. 맞아요? 2의 k번째 항까지 더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봐봐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설명할 거야. n이 k일 때 k-1번째까지 더했을 때 여기에다가 k를 대입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그지? 는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것 같지. 돼야 될 것 같지. 근데 이건 결론이야. 이건 결론이고 이렇게 돼야 하는, 이렇게 되는 걸 보일 건데 어떻게 보이느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입니다. 는, 잘 보세요. 원래 숫자 써놓고 좌변에 원래 있던 식에서 2의 k제곱이 더해졌잖아. 우변에도 원래 있던 식에다가 2의 k제곱을 더하는 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는 얘랑 얘랑 동료항이니까 2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1제곱이 있으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이 그냥 k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결론과 같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가는 거야. 그냥 k자리에 k 플러스 1을 그냥 넣어버린 거랑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랑 같으니까 참이야. 알겠지? 그냥 k 플러스 1을 넣어버리는 건 수열식의 풀이고 등식의 성질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항상 참이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열처럼 푼 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랑 같아. 등식의 성질은 되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k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수열식으로 풀었더니 얘인데 걔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랑 결과가 같아. 그러니까 참이야. 이런 결과야. 이런 결론 내리는 거죠. 자, 그럼 빈칸 한번 볼까요? 빈칸. 내가 여기에다가 색깔로 쓴 것들이 빈칸입니다. 색깔로 쓴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항상 빈칸으로 나와요. 위의 식의 양변에 2의 k제곱을 더하면으로 가죠. 2의 k제곱, 2의 k제곱. 그러면 마지막 식은 뭐가 돼야 돼?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마지막 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색깔로 쓴 것들이 빈칸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에 들어가는 식을 fk, 나에 들어가는 식을 gk라고 했을 때 fk는 2의 k제곱이고 gk는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f3은 8이고 g4는 31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39.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기하초 정리, 배수의 증명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방금 전에 풀고 온 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니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는데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시작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풀고 온 거는 1단계가 n이 1일 때 참인 것을 보이는 거였다면 지금 이 문제는 n이 2일 때 참인 것을 보이면 됩니다. 알겠죠? n이 2일 때 참인 거, 이게 시작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8의 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이 49의 배수임을 증명한 것이다. n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6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은 49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49의 배수가 맞습니다. 49 곱하기 1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n자리가 k일 때 이것의 49의 배수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여기는 요 n자리에다 k를 대입한 8의 k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이 49 곱하기 어떤 자연수다 라고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8의 k 플러스 1제곱은 빼기 7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요거를 그냥 푼 거예요. 이 배수의 증명은 그냥 따라가면서 풀면 됩니다. 얘가
8 곱하기 8의 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다가 되니까 가에 들어갈 식은 8 곱하기 8의 k제곱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7 뒤에 여기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을 더한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을 다 내가 8로 묶겠다라고 써있는 거죠. 세 개의 항을 다 8로 묶겠다. 자, 그러면은 8로 묶어서 지금 8 곱하기 8k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을 8로 묶을 건데 그럼 했더니 8의 k제곱이 되는 거 그래 이해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그래 이것도 이해되겠어. 근데 가운데 게 마이너스 7k야. 가운데 게 마이너스 7k면 이건 단순히 묶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곱해지게 됐을 때 7, 8에 56이니까 마이너스 56k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56k가 마이너스 7k가 될 수 있도록 뒤에다가 플러스 49k를 해줘야죠. 이게 두 번째 빈칸이죠. 위의 식이랑 같아질 수 있도록 플러스 49k를 해줘야 돼요. 얘가 이제 나가 되겠지, 나. 근데 우리가 8의 k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을 49의 배수라고 해가지고 49n이다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49n이 들어가면 자, 8 곱하기 49n 플러스 49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49로 묶으면 8n 플러스 k가 되고요. 얘가 세 번째 빈칸이죠. 그래서 빈칸들을 다 골라라 그러면 이제 5번을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49 곱하기 어떤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녀석도 49의 배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넘어가면 부등식이겠죠. 자, 부등식은 조금 짜증납니다. 방금까지 좀 할만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등식은 조금 짜증나요. 왜냐면 부등식은 약간 이런 식의 풀이를 해야 돼. 퉁쳐 이런 풀이를 해야 돼. 퉁쳐.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뭐 어떤 것의 제곱이 100보다 큰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풀이를 어떤 식의 제곱이 102보다 크니까 이건 당연히 100보다 큰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그래서 얘가 주는 숫자 이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저걸 좀 변형한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시작이 5일 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 집어넣었더니 2의 5제곱은 32, 여기다 5 집어넣었더니 5의 제곱은 25, 32가 25보다 크니까 성립한다. 뭐 이건 다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다 k를 집어넣은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이게 참이라고 가정하자.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하자. 자, 위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k제곱이다. 그죠? 2의 k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k제곱이다. 여기 양변에다 2를 곱하면 자, 근데 k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k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식은 여기에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식이 k-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k-1의 제곱 이게 갑자기 선생님 이게 뜬금없이 왜 튀어나왔죠? 뜬금없이 왜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므로 k-1의 제곱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보네. 미안.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므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2k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k제곱이 2k 플러스 1보다 크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k제곱이 2k 플러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식을 다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2의 k 플러스 1제곱은 2k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때 2k제곱보다 크다는 건 이 2k제곱이 k제곱 더하기 k제곱인데 이 k제곱 더하기 k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k제곱 더하기 k제곱은 k제곱 더하기 k제곱은 요 녀석보다 크잖아요. 요 녀석의 2배보다 크죠. 그러니까 4k 플러스 2보다 큽니다. 4k 플러스 2보다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할게요. 이게 2k 플러스 1 더하기 2k 플러스 1보다 큽니다. 근데 당연히 2k 플러스 1 더하기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보다 크잖아요. 문제에서 우변에 뭐가 들어가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죠. 어디 갔어? 여기. 자, 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k제곱 플러스 k제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알겠죠? 요 k 하나만 이거보다 크니까 다시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제곱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는 크고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k제곱 플러스 k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큰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결론적으로 n장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k-1의 제곱 나에 들어갈 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주는 게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되게 퉁치는 풀이를 하죠. 퉁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니네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 시간에 풀어준 것 중에서 내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객관식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